김영일 전문가와 함께하는 이슈 플로우 시간입니다. 자, 오늘 이슈 플로우는 중국에 한번 포인트를 맞춰 보겠는데요. 그 중에서도 소비가 되겠습니다. 자, 앞서서 이제 중국에도 우리나라처럼 이제 MZ 세대가 우리나라에 있는데 중국에도 Z 세대라고 있다고 합니다. 자, 우선 그들의 소비 문화와 관련해 가지고 간략하게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 세대는 1995년부터 2009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를 뜻하게 됩니다. 태어나면서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정보와 관련된 문화가 좀 빠르게 접했기 때문에 뭐 인터넷 세대라고도 하고 또 2차원 세대, 디지털 네이티브라고도 합니다. 옆에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 보시게 되면은 한 3분의 1씩 차지를 하게 돼 있고 2억 6천만 명 정도 됩니다. 굉장히 중국스럽죠. 중국의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이 G세대는 전체 인구의 19% 정도를 차지합니다. 굉장히 많은 수준을 차지하는 것이고요. 우리나라만큼이나 주력 소비 계층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CBN 데이터에 따르면 이 G세대가 쓰는 지출의 액수를 조사를 해봤는데요. 이제 4조 위안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가구 총지출의 13%를 차지한다고 하니까 아주 강력한 소비 문화를 갖고 있고요. 이 세대들이 앞으로 쓸 수 있는 그 시장의 파이가 16조 위안까지 성장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보니까 2,900조 원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한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지금 표에 막대 그래프로 나와 있는 게 이 G세대가 쓰는 돈의 규모가 되겠는데 제일 많이 쓰는 게 한 7%로 9천 위안 정도 이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달에 한 167만 원 이상 쓰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나이가 어린데도 불구하고 한 달에 쓰는 비용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쓰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겠고, 우리나라하고 좀 다른 부분으로도 짚고 있는 부분이 나이는 어리지만 돈을 좀 벌고 있는 세대들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그만큼 씀씀이도 크다라는 좀 관점이죠. 그래서 크게 이 소비 성향을 5개 정도로 분류를 해봤는데요. 디자인 경제다 해가지고 성능보다는 예쁜 거, 그러니까 디자인 쪽으로 소비를 하는 그런 세대가 있고요. 스마트 경제라고 해서 이런 휴대전화와 같은 이런 스마트 제품 선호도가 높은 세대가 있고, 건강 쪽도 두 세대가 있습니다. 건강 저당 세대라고 해가지고 단 거를 먹으면 몸에 안 좋으니까 이거를 많이 줄이는 세대, 그리고 건강을 먼저 생각하는 식단을 고려해서 소비를 보여주고 있는 세대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게으름 경제라고도 있다고 하는데요. 뭐 간편한 거, 편의성, 그리고 편안함을 위해서 돈을 무한정 쓰는 그런 소비 세대가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많이 쓰는 세대들도 있었는데 최근에 좀 약간의 변화도 있다고 해요. 지금 중국의 글로벌 타임스에 따르면 코로나 이후에 이 세대들한테도 약간의 좀 변화성이 있는데, 소셜 미디어를 중심으로 돈을 절약하는 움직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왜 거지방이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돈을 아낄까 이런 걸 고민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는데, 여기에서도 뭐 저소비 연구소라든지 짠돌이 연합회 이러한 글들을 하면서 다양한 절약 비결들을 공유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소비의 트렌드가 중국 내에서도 계속해서 새롭게 생겼다가 또 빨리 없어지는 이런 빠른 순환매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변화가 다변한 이 중국의 소비 시장, 이제는 지켜보면서 투자에 임할 때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주제를 공개해 봅니다. 자, 오늘의 주제입니다. 중국의 광군제가 임박했습니다. 과연 얼만큼 흥행이 될 수 있을지, 중국에서 말하는 소비 촉진, 이제는 될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일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김영일 전문가입니다. 네. 자, 오늘 김영일 전문가하고는 소비 쪽에 포인트를 맞춰보고 있는데요. 3가지 플로우로 나눠보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시진핑 주석과 관련된 얘기들이 좀 나오는데, 여러 가지 부양책들도 나가고 있고, 또 은행 가서 앞으로 돈을 더 쓰겠다 이렇게 또 얘기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그 말들에 대한 처음이 바로 광군제로 출발할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중국의 소비 문화와 관련해가지고 관련 종목들은 예전과는 어떻게 좀 달라졌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대한 전망 알아보고 마지막 전략까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중국에서는 어쨌든 미국하고 싸우는 거를 좀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내부부터 좀 내실을 좀 다지겠다라는 그런 관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그런 상황에서의 광군제입니다. 자, 어떻게 내다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이제 11월 11일에 관공제 행사가 중국에서 예정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 관공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또 이 쇼핑몰이라든지 혹은 뭐 상거래 업체들이 이미 이제 이 관공제 할인 행사에 들어갔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원래 이제 광군제는 싱글을 위한 날이다라고 이제 뜻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제 중국판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원래 이제 애인이 없는 사람들이 서로 선물을 챙겨주는 데에서 이제 알리바바가 이를 마케팅에 활용을 하게 되면서 이게 쇼핑의 날로 자리 잡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2009년에 시작이 되면서 올해로 15년째 이어지고 있는 그런 대규모 행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원래는 11월 11일 하루 동안에만 대규모 특가 행사를 벌이는 그런 이제 방식이었는데, 몇 년 전부터는 2, 3주 동안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그런 쇼핑 행사로 자리 잡았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역시나 이제 이 소비 진작에 대한 중국의 의지가 상당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알리바바라든지 혹은 이제 알리바바가 소유한 뭐 타오바오, 그 다음에 뭐 티몰, 뭐 등등, 징둥닷컴도 마찬가지고 지금 벌써 23일, 24일 정도부터 해가지고 광군자 할인 행사에 돌입을 했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광군자 행사가 상당히 그래도 어느 정도 인기가 좀 생겨나고 있다라고 해요. 징둥닷컴이 23일 오후에 이제 이 프로모션 행사를 시작을 하자마자 10분 동안 사용자 수와 거래 수가 모두 전년 대비 4배 증가했다라는 이러한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뭐 애플이나 화웨이, 뭐 샤오미 등등 해서 스마트폰 판매량은 1초 만에 1억 위안을 넘어섰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번 광군제에 대한 기대감은 충분히 나타나고 있다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또 아이폰 15이 지금 광고제를 맞아서 또 출시를 또 최근에 했잖아요. 그래서 할인 판매에 또 들어가게 되면서 이번에 또 상당히 많은 판매량을 기록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 알리바바나 뭐 징둥닷컴 등등 해서 이 중국의 이제 이 쇼핑 플랫폼 기업들이 이번에 광군제 할인 행사율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투자를 또 상당히 많이 했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뭐 알리바바나 징둥닷컴 두 쇼핑몰 합쳐가지고 10억 명의 소비자를 유치할 거다. 뭐 이러한 예상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뭐 기업 혹은 이제 뭐 정부 할 것 없이 이번에 소비를 늘리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는 나오고 있어요. 최근에 아직까지 중국의 이 시장 혹은 이제 중국의 경제가 완전하게 살아나는 그런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아직까지는 지갑을 여는 상태는 아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는 나오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에 이번에 이제 이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목표치를 어느 정도 이제 높여놓은 상태에서 광군제로 또 맞이하는 거고 그러면서 또 최근에 시진핑 주석의 행보 자체가 워낙에 좀 내실 챙기기 쪽으로 조금 기울어지고 있죠. 최근에 시진핑 주석이 이제 중앙인민은행을 찾아가면서 이제 200조 정도의 국채 발행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 그러면서 또 최근에 이 7월 달, 8월 달 정도부터 소비 진작에 대한 정책들 또한 이제 내보낸 상태죠. 소비 진작을 계속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요구하고 있는 그런 이제 시진핑 주석인 만큼 아마 이번 기점으로 이제 어느 정도 이 소비에 대한 계속적인 이제 이 증가를 좀 요구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미국에도 우리 이제 그만하자. 어느 정도 이 내실을 조금 더 다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미국에 대해서 살짝 중국이 한 발 접어주는 듯한 이러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 이 중국 내수 살리기에 대한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뭐 시진핑 주석이 또 최근에 방안에 대한 기대감도 높여가고 있는 만큼 내수 진작에 대한 어떤 정책 혹은 어떤 부양책들 지원안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또 이 중국 소비 관련된 종목들에게는 또 일제히 수혜로 돌아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주들에 대한 흐름은 한번 싹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올해 광군제 신중함도 있는 것 같고 기대감도 큰 것 같습니다. 중국의 정책 당국의 방향성도 이제 어느 정도 가시화가 조금씩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제 한국 투자자들 입장에서 관련된 종목들 뭐 면세점도 있을 것 같고 화장품, 뭐 카지노, 호텔 뭐 다양하게 생각이 납니다. 관련주도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네, 일단은 뭐 말씀 주셨던 것처럼 면세, 호텔, 화장품, 뭐 카지노 이런 종목들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아직까지 탄력이 나오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호텔, 면세 혹은 뭐 카지노 이러한 쪽들이 모두 다 바닥을 어느 정도는 잡아준 구간인 것 같거든요. 지금 보게 되면 떨어질 만큼 떨어진 상황이죠. 많이 떨어진 상황에서 반등을 어느 정도 꾀할 만한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뭐 전체적으로 호텔 신라 뭐 그 외에 이제 뭐 파라다이스 등등 해서 뭐 이 호텔이나 면세점, 카지노 이쪽이
실적은 어느 정도 이제 좋아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는 나오고 있는데 다만 아직까지 시장이 좋아지지 않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수혜를 크게 못 받고 있는 것 같거든요. 지금 화장품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한 차례 이제 움직임이 나왔었죠. 물론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LG생활건강이 어닝 쇼크가 나오다 보니까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한번 영향을 미친 것 같기는 하지만 최근에 화장품이 한 차례 정도 탄력이 나왔기 때문에 수급이 한 차례 유입된 모습이 다 확인이 되고 있죠. 그래서 아마 광군제에 맞이하면서 한 차례 정도는 더 급등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결국 이번 광군제 같은 경우에는 이번 소비 진작에 대해서 처음으로 이제 맞이하는 빅 이벤트다라는 점. 그러면서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중국 정부에서는 돈을 풀려고 하고 있고 소비를 끌어올리려는 이런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중국 관련된 종목들은 어느 정도 지켜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이제 11월 달 넘어가면 FOMC 이후에 이제 또 어느 정도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FOMC가 지나가고 나서 그다음에 또 시장의 방향성이 어느 정도 나뉠 거고요. 그러면서 나뉜 상태에서 또 다가오는 단기적인 이슈가 광군제라는 이슈이기 때문에 광군제 이전의 기대감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된다라고 하면 뭐 화장품이나 면세 호텔 쪽은 어느 정도 이 상승이 나올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뭐 그렇게 부담이 되는 위치도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보게 되면 뭐 예를 들어서 호텔, 카지노, 면세 이런 쪽들을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바닥권에 위치해 있죠. 그러면서 또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집중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적이 앞으로 좋아질 수 있는 종목들인데 지금 바닥을 어느 정도 확보해주고 있는 종목들은 슬슬 관심으로 어느 정도 지켜보면서 매매할 만한 준비를 하셔도 저는 나쁘지 않을 것이다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관련주들이 바닥을 좀 어느 정도 잡아준 상황으로 판단을 하고 계시고, 그런 만큼 어느 정도 이제 투자에 고려를 해볼 단계.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낙폭 과대지만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을 좀 체크해보자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중국 광군제와 관련해서 투자 전략을 가져간다면 어떻게 할까요? 네, 일단은 지금 현재 이 중국 광군제에 대해서 당장의 종목들이 무언가 이 수혜를 당장 받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는 나오지는 않고 있어요. 수급도 최근에 아직까지 들어가지는 않는 모습인데 어찌됐든 최근 이 시진핑 주석의 행보 자체가 무언가 특이점이 좀 생겨났다라는 거 어느 정도 이제 미국에 그만하자 뭐 이러한 이야기들 뭐 그다음에 뭐 계속해서 이제 인민은행에 들어가면서 부양책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부분들 이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내수 살리고 소비 살리자 이러한 정책의 일환이다라고 저는 보여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러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관련주들은 한 차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계속해서 시진핑 방안에 대한 기대감들 또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떠한 종목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떠한 종목이 지금 수급이 잘 들어와 있는지를 명심해서 한번 보시면 아마 광군제가 다가오는 시점 혹은 그 외에 뭐 시진핑 방안이라든지 다가오는 이슈에 맞추어서 또 대장주를 골라가실 수 있을 거니까 이 부분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워낙에 이제 다음 달도 시장이 당장에 강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국에는 또 가는 종목만 가는 장세가 아마 연출이 될 것 같은데 결국 가는 종목만 가는 장세가 연출이 된다라고 하면 또 이슈에 민감한 종목들만이 상승이 나오겠죠. 이슈에 민감한 종목이 상승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또 이 광군제 혹은 이 중국 소비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한 차례 또 테마가 형성이 될 수가 있으니까 일단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종목이 또 수급이 잘 들어가는지를 파악을 한번 해보시면서 매매 준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께서는 이미 아침에 관련된 화장품 종목을 말씀을 해주신 바 있네요. 이 부분까지 잘 참고해 보겠습니다. 한 주 동안 고생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슈 플로우 김영일 전문가였습니다.